정말 경제에 요만큼도 관심 없으신 분들도 이것만 들으면은 CPTPP 뉴스 봐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만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화제가 된 한국의 CPTPP 가입 타진 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걸 들으면은 CPTPP가 뭐예요? 라고 아마 질문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자주 뉴스에서 보는 FTA라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랑 서로 나는 너희에게 농산물을 수출할게. 나는 너희에게 공업품을 수출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 서로 윈윈 한번 해볼 겸 서로 그 품목에 관해 가지고 관세를 매기지 말자. 계급장 떼고 한번 무역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자유무역협정 FTA를 기본으로 많이 떠올리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국가 대 국가 간 1대1입니다. 대충 생각하면. 근데 이런 CPTPP라는 거는 1대1이 아니라 다자 간의 FTA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국가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자유무역협정 하자 이거예요.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이 CPTPP라는 이 파벌에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래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타진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크게 화제가 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니 그 뭐 다자간 뭐 자유무역협정이라면서 왜 일본에서 그렇게 화제예요? 이게 원래는 CPTPP가 원래 미국 선생님이 딱 계셔가지고 미국이랑 이제 일본이 주도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끼리 파벌을 만들어 보세라는 거였는데 이제 미국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럼 일본이 중심 잡아서 해보자 이래서 지금까지 끌고 가던 거예요.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국제 정세가 좀 많이 바뀌고 다른 나라들이 나도 CPTPP 가입하고 싶어요. 나도 한번 가입하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의외로 갑자기 주목도가 올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본이 의장국으로 끌고 와던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한일 관계 어떤 말 하더라도 좋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의장국인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조직에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이게 화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게 가입 조건이 있어요. CPTPP는. 기존의 가입국들이 모두가 다 찬성을 해야지 가입이 오케이입니다. 어느 한 나라라든지 기존의 CPTPP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이 들어오는 거 반대합니다 이러면 한국도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일본 한일 관계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이건 일본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도 많이 뉴스가 나옵니다. 또 이게 뭐길래 아까 말할 때 뭐 미국 나간다 이래서 뭐 속빈 강정이라며 근데 뭐 이게 뭐 가입한다 해서 그렇게 의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CPTPP라는 것에 대해 좀 알기 쉽게 가입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고 어떠한 데메리트가 있다. 안 좋은 점이 있다. 라는 걸 좀 폭넓게 알려드리려고 이걸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속보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예. 뉴스 봤습니다. 일본에서. CPTPP 사회적 논의 착수, 가입 절차 사실상 개시. 이거 하나로 일본에서 여러분 헤드라인 뜬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식적으로 CPTPP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한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CPTPP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게 뉴스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파장이 있어가지고 일본 내에서는 대한민국 CPTPP에 가입한다고 한다라는 식으로 헤드라인 뜬 거예요. 가입하겠어요,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바로 가입, 바로 뭐 있잖아 아까 말한 대로 뭐 기존 회의국 모여가지고 찬성 반대 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입하고 나면은 서류 준비부터 이래가지고 여러분 내야 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내 가입 신청서 제출 말했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다음 정권 때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서 이거를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어느 정권이 처리를 해야 되냐라는 내용이 계속 남아있어요. CPTPP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한 1년, 늦으면 한 2년 정도 걸리는 일입니다. 지금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말은 현 정부에서는 이걸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마 주도 있게 지금부터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네요. 예. 그리고 당장에 일본, 이제 일본의 관방장관이 한국이 CPTPP 가입 추진에 있어서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건 확실히 봐야 된다. 반기지는 않는 느낌이죠. 예, 정치적 스탠스로는. 근데 이게 원래는 일본은 반겨야 됩니다. 한국 들어간다 이러면은. 왜냐면은 대일 무역,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수입을 많이 한단 말이야. 반대로 일본은 대한민국에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CPTPP 가입하면은 자유무역 협정이잖아. 그럼 수출을 많이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하냐? 한일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도 자민당 아저씨거든요. 근데 한국 들어온다네? 야 그럼 일본 돈 많이 버니까 좋겠니? 이런 식으로 반짝하다가는
기존에 있는 지지층들이 야 지금까지 한일 관계 그렇게 안 좋았는데 한국 들어온다고 돈 좀 번다고 좋아하는 거 보소. 니들은 배알도 없냐 이렇게 역풍 맞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이득되는 내용은 있지만 한국이 들어옴으로써 이런 식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랑 정치적 논리가 좀 따로 돌아가요. 이 CPTPP.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복잡한 것 중에 하나죠. 말할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어려운 주제니까 저도 들으면서 합니다. 그죠? 예. 그럼 일단 이 CPTPP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몇 개 이제 알려드리면은 일단 아까 이 그림 나온 것처럼이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름 너무 길어요. 예, CPTPP. 이래가 여러 나라들이 보이잖아요. 이건 이제 하면은 대충 이렇게 캐나다, 재팬,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칠레, 페루, 멕시코, CPTPP 11 이래가지고 11개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캐나다랑 멕시코는 빨간색인데 여기만 비어 있잖아요. 여기 어디입니까? USA, 미국이잖아요. 원래 미국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베짱 총리일 때 오바마 대통령이랑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짝짝꿍 해봅시다. 중국도 요즘 크고 있는데 미국 선생님께서 딱 이 국제 무역 사회의 중심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한번 선두권 해가지고 일본은 옆에서 한번 선생님 옆에 하신다면 제가 한번 친구들 한번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바마가 그래 좋네 나쁘지 않아 추진해 일본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American First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딱 봤는데 이거 보니까 미국엔 별로 좋은 점이 없어. 왜? 다른 나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요런 나라 애들이 관세 없이 물건 팔아먹으려고 딱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TPP라는 게 중국 견제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떼버리고 단지 미국만 따지면은 이거 뭔가 무역해서 이득이 없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인한 겁니다. 우리 TPP 안 한다. 아메리칸 퍼스트이기 때문에 저 다른 나라를 위해 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손해볼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의 현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은 할 거다 말 거라 말은 많은데 그렇게까지 움직임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TPP에 들어가야 된다. 복귀하면 안 된다부터 이래가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TPP라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거랑 뭐가 달라요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올 겁니다. 뭐냐면은 이거 한국에서 RCEP이라는 일본에서 RCEP라고 하는데 RCEP vs CPTPP라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RCEP이란 거는 중국 선생님이 딱 있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중국 친구들 모여라. 우리끼리 한번 경제 한번 자유무역 협정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가 RCEP이고 원래 이 CPTPP는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친구들 모여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잘 먹고 잘 살자 해보자. 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원래 양쪽에 상반되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집합이 있죠. 양쪽이 다 들어가 있는 친구들. 나는 중국 중심에서도 같이 친한 친구 할 거고 미국 중심에서도 친한 친구 할 거야 라는 친구들이 호주, 브루네이, 재팬,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CPTPP에 없다 보니까 이쪽에만 들어가 있다 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다 같이 해두는 게 어차피 수출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RCEP이랑 이 CPTPP랑 이렇게 비교되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CPTPP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갔기 때문에 솔직히 유명무실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어? 라고 느끼잖아요. 올해 초죠. 이 뉴스 때문에 좀 전 세계에서 말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영국 TPP 가입을 정식 신청해 발족 멤버 유일로 처음. 그러니까 기존의 이 TPP 발족 멤버 말고 영국이 TPP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제 의견을 표명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뭐 떠오릅니까? 브렉시트잖아. 영국은 원래 EU 경제권이 있었는데 이거 손해보니까 장사 못해 먹겠네요. 영국 나간다 이래서 브렉시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외톨인 거야. 야 이거 영국 외톨이로는 너무 장사하기 힘드네. 영국도 뭔가 들어가고 싶네 하고 있다가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니 이런 게 있네. 이거 영국이랑 친한 나라도 많이 있네. 여기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얘들이랑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영국이 갑자기 이제 TPP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월달 기사인데 그 다음이 후속 기사가 6월달이네. 한국으로 뭐냐면은 6개월 만에 이제 가입 교섭을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도 영국이 TPP 들어올 거다. 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게 TPP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뉴스가 하나 더 뜨죠. 그러니까 손 나오면 또 나온다. 그렇죠. 하나 더 뜨죠. 자, 뭐냐면은 이거죠. 짜잔. 중국 CPTPP 가입 신청 5코스에 맞불 전략.
중국도 하자. 이제 근데 중국은 아까 RCEP이라 해가지고 따로 중국 중심으로 있지 않나? 근데 그거랑 TPP랑 좀 다릅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도 들어오겠다. 근데 중국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또 기사가 더 뜹니다. 대만도 들어오겠다. 그래가지고 2021년이 되어가지고 영국이 가입 신청 시작, 중국도 하고 싶다, 대만도 하고 싶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 겁니다. 받아주는 거나 받지 않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화제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CPTPP라는 것이 가치가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나요? 라는 것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당장히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들어가고 싶어요 하더라도 거의 가입 확률이 희박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왜?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오케이를 쳐줘야 돼요. 빨간 나라들이. 근데 여러분, 최근에 기사 보더라도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랑 중국이랑 사이가 좋나요, 안 좋나요? 개판이죠. 호주가 비틀어 버리면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가 액션인 거죠. 중국이 들어가고 싶은데 중국 옆에 붙어있는 니들, 특히 베트남부터 이래가지고 니들 알지? 이 중국 우리 경제권 알지? 근데 니들 처신 잘해야 돼. TPP 갔다 하더라도 니들은 중국 경제권에 벗어난 게 아니에요. 부터 이래 압박을 행사하려고 중국이 얘기한 게 아니냐. 부터 이래서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옆에 있는 예를 들어 중국이 하면 빨간색 칠해주고 그 다음에 대만도 들어온대잖아.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권, 대한민국만 남겨진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떠가지고 다른 나라도 들어가니까 대한민국도 한 번 더 이번에 CPTPP에 대해 가지고 한번 들어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뉴스 기사가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 뭐 중국도 하고 있고 뭐 영국도 뭐 어떻게 한다 해서 다른 나라도 움직이는 거 알겠는데 이 CPTPP라는 게 도대체 뭐가 특별한 거야?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기사가 좀 잘 정리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문화일보네요. 2020년 이제 11월 24일 RCEP이랑 CPTPP를 비교를 해놓은 기사입니다. RCEP에는 다른 뭐 나라들이 뭐 가입하고자 그런 건 잘 없어요. 왜? 여기는 중국 선생님이 최고거든. 중국 하면 뭘 떠올립니까? 계획경제, 그 다음에 국영기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투명하지 않은 느낌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RCEP도 매력적입니다. 중국에 있다 보니까 덩치가 커가지고 경제권은 좋은데 뭔가 좀 뒤가 캥기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CPTPP가 RCEP이랑 내용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CPTPP가 좀 더 각광받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개방도도 전혀 다릅니다. RCEP보다 이 CPTPP가 훨씬 더 많은 걸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 대해서 개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좀 한정된 FTA, 자유무역협정이라 치면은 CPTPP는 간 빼고 쓸개 주고 다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제일 비교되는 거는 뭐가 다를까요? 중국 중심으로 하는 경제 자유무역협정권인데 이건 어디 가면 상품이라든지 공모품 그런 걸 중심으로 하면 개방한다 치면은 CPTPP는 상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적 재산권, 저작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인재 있잖아요. 사람들 같은 거. 그 다음에 정보, 인터넷상의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통제. 그런 것까지 다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PTPP는 상당히 좀 많은 걸 개방해야 된다는 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들어온대. 영국은 괜찮아요. 왜? 영국은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많이 개방을 하고 시장경제, 애덤 스미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영국 들어간다는데 누가 말리겠어? 오케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말로 말하면 아까 있잖아요. 중국 들어간대. 중국 하면은 맨날 첫날 뭔가 그 좀 뒤에 숨기고 뭔가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은 아웃이 될 확률이 높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RCEP이랑 CPTPP가 어떤 걸 기준으로 국가를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에 대한 차이라는 점이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일본이 걸려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왜냐면 일본이 태클 걸려고 하면은 다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뭘 태클 걸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끝까지 막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후쿠시마. 농산물. 그것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열어야 돼요. CPTPP를 하려면은.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챌린지를 많이 받을 겁니다. 이게 내면 후쿠시마부터 이래가지고. 그러면 좋은 점이 별로 없어 보이죠. 한국, 일본의 늘 대일 무역 적자에다가 이거 뭐 장벽 없어 일본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왜 대한민국이 이걸 신청을 해야 돼? 당장에 이것도 있잖아요. 이건 한경에서 기사했네요. 농민의 혹시 마음이 있잖아요. 표심부터 이래가지고 그게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반발이 상당히 심할 거다라고 예상한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처음에 TPP라고 그 뉴스 나왔을 때는 이 부분 많이 클로즈업 됐었어요. 농민. 그렇죠. 하나 생각하면은
아니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있잖아. 아까 알셉 한국이랑 일본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같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또 이 CPTPP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아까 말했죠. 알셉도 한일 간에 같이 맺혀져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이런 기사가 떠요. 한일 간전 FTA 발효. TPP랑 별도로 알셉이 한일 양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일 간에 어떻게든 FTA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일본 경제신문들이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한국 알셉 2월 발효로 한일 간의 첫 FTA. 이게 2022년 2월 1일로 발효가 돼요. 이것 때문에 CPTPP를 굳이 또 들어가야 되냐라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CPTPP에 우리나라는 가입을 하려고 할까라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내용 중에 제일 핵심입니다. RCEP랑 CPTPP 뭐가 다르나요? 라는 간단한 질문인데 그걸 대답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고. 어렵죠. 예. 그렇구나. 원산지 증명입니다. 이거 하나로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FTA가 있어. 나라 대 나라랑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미 FTA 아시죠? 대한민국과 미국은 서로 FTA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해가지고 미국 내면은 뭐 관세 안 붙어요. 대충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미국이랑 FTA가 아닌 다른 나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어. 근데 한국 기업이야. 공장은 아프리카에 있고. 근데 그거를 미국에 수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세가 붙어요. 왜? 그 나라랑 미국은 FTA가 없으니까. 그런데 CPTPP는 CPTPP에 나온 나라들끼리 다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재팬 그 나라에서 생산을 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TPP는 그런 의미로서는 메이드 인 TPP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일본제 부품이 들어가.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도 몇 개 부품이 들어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도 몇 개 부품이 들어가요. 지들끼리 그 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 호주에서 다 완성을 해. 그리고 그거를 캐나다로 수출을 해. 그러면 관세가 없어요. 관세가 없어요. 야, 그 CPTPP 가입한 나라끼리. 그러니까 생산 거점부터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자 일본은 칩을 만들게, 베트남은 뭘 만들어, 호주는 뭘 만들어, TPP 가입국끼리 돌리자 이러면은 서로 관세를 안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차이나 리스크라는 뉴스 많이 보시죠. 뭐 하든 중국이 걸려. 중국 눈치를 봐야 돼. 그런데 TPP가 커지면 어떻게 돼? 중국을 빼버리고 이 나라들끼리 원자재 조달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만들고 자기들끼리 생산 거점을 놔둬 돌리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나라에게는 이 TPP라는 게 상당히 유효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RCEP랑 제일 다른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대한민국은 수출 강국입니다. 이 TPP가 만에 하나 영국도 가입한다 그러고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커지고 나서 들어가려면 여러분 잘 안 끼워줍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처음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삼성이 예전에 중소기업일 때 나 삼성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 들어와 이랬는데 요즘 삼성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이잖아요. 못 들어가죠. 어렵죠. 맞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보는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당장의 앞으로의 사회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뭘 수출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배추를 수출한다. 아니면 뭐 귤을 수출한다. 이러면 간단해. 한국 내에서도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부품이 다른 나라 부품도 많이 들어가 있고 생산 거점이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걸 들고 와서 대한민국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고 수출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관세가 붙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른 나라 비율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이 TPP 안으로만 다 해결을 해두면은 관세도 안 붙고 생산 거점도 해외로 둘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리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하고 있는 애들에게 뒤처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에게 손해도 생기는데 이걸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만에 하나 다른 주변 나라들이 다 가입하고 우리나라만 가입 안 하고 생기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한국 패싱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빼고 반도체 예를 들어 뭐 대만 많이 가입하면은 대만에서 수입해가지고 베트남에서 조립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해. 그게 훨씬 더 관세가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하고. 이게 CPTPP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이게 커질 거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다. 미국도 손절을 했는데. 그런데 판도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들으면은 이걸 이제야 논의 시작하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느끼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예전에도 논의를 했었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2015년 기사네요. 한국 TPP 선 넘어 산 이래가지고 2013년 미국의 요청을 거절.
거절했습니다, 우리나라. 예. 오. 시기를 놓쳐가지고 협정문 분석뒤 결석 막혔지만 12개 회원국 승인 절차 까다로워 2017년 이후에 참여 가능할 듯 맞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처음에 미국 선생님이 오바마 선생님부터 이래가지고 있을 때 같이 가자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안 갔습니다. 그때 안 간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후에 그러면 다시 한번 TPP 들어가 볼까? 미국 선생님이 계시니까 라고 했는데 검토 중에 미국이 이제 안 한대. 그래서 이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었어요. 당장에 RCEP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지. 그래서 이제 추후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당장에 일본과 한일 관계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원래 어찌 보면 초창기 회원국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들어가려면 아마 많은 걸 열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본 내각부에서 TPP 정부 대책본부라 이래가지고 TPP가 어떤 분야를 여는가에 대해서 항목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TPP 협정의 개요인데 이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일본어로. 대충 요 정도에 대해서 TPP는 여는 거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조달, 그 다음에 노동, 전자상거래랑 그 다음에 전기통신, 그다음에 통신에 대한 흔히 말하는 이런 있잖아요. 검열 같은 거 하지 마라. 자유롭게 TPP 나라들끼리는 정보 공유도 해야 되고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지적재산권, TPP 나라들끼리는 서로의 지적재산권을 잘 지켜줘야 된다라는 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일본 내에서 이 항목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일본 내에서 왜 비트는 말이 나오냐면은 간단하죠, 여러분. 농산물. 대한민국에 당장 유명한 샤인 머스켓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본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일본 품종이 자기들 품종을 국제적으로 등록을 안 해가지고 이걸 한국에서 재배한다 하더라도 국제법에서 문제가 없어요. 일본 개발한 거 하더라도. 왜? 한국 내에서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게 TPP가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본에서 등록해가지고 저작권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몇몇 품목이.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적권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뭐 로열티를 준다든지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TPP에 받아주면은 경제적으로는 좋은데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리스크가 생깁니다. 한국을 싫어한다라든지 이런 일본 농민들 표에서는 한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 내에서 이런 식으로 NHK가 특보를 띄워가지고 한국이 TPP 가입하고자 한다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한일 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한국과는 어떻게 됐는데 근데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데 라고 해서 일본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그 TPP를 찬밥 신세로 했는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니까 왜 그럴까라고 해가지고 예. 그런 데에는 이런 국제적인 변화, 영국도 가입한다네요, 중국도 가입하고 싶다네요, 대만도 가입하고 싶다네요 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국제정세적인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겠죠. 앞으로 예를 들어 탈중국 있잖아. 중국을 제외하고 앞으로의 예를 들어 국제사회에서 수출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CPTPP는 만지작 거려야 될 선택권, 좋은 초이스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둘레 없이 가는 거 훨씬 낫거든. RCEP은 사실상 유명무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중심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몇몇 간단하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속보로 뜬 뉴스, 대한민국이 CPTPP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회적 논의를 착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일본에서 크게 화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 요점만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